자, 고1 심화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 단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다뤄볼 법한 조금 뭐 어려운 주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메가 활용하는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자, 문제 보시면. 자,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래서 다음 값을 구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우리 저 방정식은 많이 보던 형태입니다. 지금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은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자, 우리는 이 x는 1 여기에 주목하는 것보다 요 2차 방정식 쪽에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한 허근은 켤레근으로서 오메가 바가 그럼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 뭐 오메가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뭐 두근의 곱 이런 것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fn을 저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1부터 6까지 대입한 값을 좀 구해주래요. 자, 그럼 한번 저 대입한 걸 한번 좀 써봅시다, 이제. 자, 우선 fn 한번 다시 한번 좀 써보시고, fn은 이제, 자, 5x의 2n제곱 나누기, 자, x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오메가로 다시 한번 좀 수정해 줄게요. 자, 오메가의 2n제곱 나누기, 오메가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그 n자리에다가 1, 2, 3, 4, 5, 6 다 대입해 보실 건데 대입해 본 결과를 여기다 써보시면 자, 오메가 제곱 나누기 오메가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4제곱 나누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자, 오메가 6제곱 나누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오메가 8제곱 나누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10제곱 나누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1, 마지막으로 오메가 12제곱 나누기 오메가 6제곱 더하기 1. 자, 여기까지 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의 값을 좀 구해줄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요거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둘 수가 있었고, 자,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구해줄 거냐. 우선 근을 한번 좀 대입을 먼저 해보시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자, 잘 보시면 분모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이항하면 얻어낼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1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그럼 다시 한번 좀 써보실 수 있는 게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약분해서 마이너스 1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도 요 가운데 오메가만 이항해주면 이끌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고요. 자, 분자에 오메가 4제곱인데, 자, 우리 이제 이 오메가를 이제 사실 이 원래 있던 3차 방정식의 근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오메가를 여기다가 또 대입해 보시면 얻어낼 수 있는 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제곱한 게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얘는 이제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이므로 1 곱하기 오메가 결국 오메가로 처리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므로 1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 들어가주면은 얘는 2분의 1로 처리가 되겠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제곱이 넘은 지수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몇 개 있어? 얘가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총 2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1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자, 결국 분자는 오메가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자, 분모는 마찬가지로 얘가 오메가 더하기 1일 건데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아까 확인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다 보면은 사실 이 오메가 세제곱의 1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 3개가 이제 반복되는 꼴이 나와서 결국 이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3개마다 같은 값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 3개의 값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3개가 이제 결국에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다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그럼 얘는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오메가다. 자, 분자 마찬가지로 바로 해볼게. 오메가 세제곱이 3개, 9개 있어서 오메가 하나가 남는 상황이고, 맨 뒤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네 다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이 나올 거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니 끝까지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자, 뒤에 똑같은 게 더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이 3개가 반복되는 구월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가끔가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오메가 세제곱 부분을 다 마이너스 1로 바꿔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더 써봐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는 결국 1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1이 되려면은 양배를 제곱해서 6제곱이 1이 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 반복되는 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 3개가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이 반복이 되는지 그거를 좀 다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2번인데, 자, 저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주어졌을 때 저 값을 이제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저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 어떤 걸 넣어야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확인해 볼 때 3으로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3으로. 자, 그러면은 3으로 한번 좀 해보실게요. 3으로.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돼 가지고 이제 1 내려오고 3, 2, 6, 4, 3, 12, 0. 이렇게 되겠고요. 식 써보시면 x-3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우리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놨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 쪽에 이제 주목을 이제 할 거죠.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결국에는 0이다 라고 이제 쓰시면서, 자, 이 허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요 값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어. 이 오메가 6제곱 어쩌고저쩌고를 구해주래. 방금 전에 필수예제 1번처럼 그 근을 한번 좀 대입한 결과를 좀 써보시게 되면요.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다 라는 것을 좀 이끌어내 주실 수가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오메가 6제곱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뭐 오메가 제곱을 구해서 넘겨서 오메가 제곱을 또 세제곱해서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요런 발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발상이냐면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제 요 식의 형태를 보고 이놈을 좀 곱해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뭘 곱해 주시냐?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요걸 좀 곱할 생각을 해줘야 돼. 왜 요걸 곱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자, 이 좌변을 봅시다. 좌변.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 곱셈 공식 맞습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8 나오게 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 해당하는 곱셈 공식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좀 곱해볼 생각을 해 주셔서 오메가 세제곱이 결국에 8이다라는 거를 좀 이끌어 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끌어 내줄 수 있으면은 사실 이 문제는 끝났어. 저기 다시 써보시게 되면은, 자, 이 오메가 6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는 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자, 오메가 세제곱이 8입니다. 8, 8에 64가 돼야 되겠죠? 자, 오메가 제곱은요, 여기서 얘네 둘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3오메가가 있거든. 3오메가 3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써주시고, 일단 자, 끝까지 완성해 보시게 되면은, 자, 플러스 2오메가 3오메가 해서 5개 오메가, 자, 128 더하기 4 해서 이제 132가 될 거야. 자, A, B와 맞춰주시게 되면은 결국에 A는 5, 그 다음에 B는 132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제 3번. 절대값을 2개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근데 지금 형태를 보니까 루트가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루트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었냐면은 중학교 때, 자, 우리 루트 a제곱은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얘는 이제 제곱이랑 루트랑 없애가지고 a로 나오는 게 아니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절대값으로 처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써보시면은 절대값 x-1에 자, 저 루트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얘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지금 완전 제곱식인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줄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절대값을 꼭 씌워주셔야 된다고요? 자, 절대값으로 쟤를 이제 바꿔서 주시게 된 게 4보다 작다 라고 한번 좀 써볼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x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거 그래프로도 그래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좌변과 우변에 있는 요놈들에 대해서 함수로 좀 생각해서 함수.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에 있는 함수를 좀 그려내줄 거야. 자, 좌변에 있는 함수는 결국에 이게 x의 범위를 이제 우리 나눠서 푸는 건 아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다 보면은 1차식의 형태 혹은 상수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결국에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직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가 결국에는 이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을 기준으로 직선이 막 달라질 거 아니야? 함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x에 1을 넣어보시게 되면 날라가서 y가 2가 될 거야. 1,1을 일단 지날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둘 다 1, 1로 이제 나왔을 때 절대값의 개수가 1, 1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사발면 모양이 나옵니다. 사발면 모양. 왜냐면은 x가 이제 1보다 크면은 2x가 나오기 때문에 2x. 마일보다 작으면은 반대보 마이너스 2x. 그 필마일 사이에 있을 때는 x가 날아가서 y가 2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발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개수가 이제 1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사발면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빠르겠고. 자, 지나는 점은 아까 1,2와 마이너스 1,2였는데 그게 여기 꺾이게 되는 점에서 저 두 점의 좌표를 가질 겁니다. 플러스 1이죠, 이게. 자,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4 그어줍니다. y는 4 이렇게 좀 그어볼게. y는 4 그어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의 목표는 앞에 있는 절대값 함수가 4보다 더 작게 되는, 즉 절대값 함수가 더 4보다 아래에 있는 좀 부분을 좀 찾아주시는 건데, 자, 그 부분을 지금 좀 보아하니까 지금 만나는 점이 있고 이 만나는 점보다 이제 그 아랫부분, 밑에 부분을 봐줘야 되는 거잖아. 즉 이 부분을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의 x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양 끝점의 좌표를 좀 알아야, x좌표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양 끝점을 이제 우리가 요 함수를 좀 구해보게 되면은 얘는 x가 1보다 클 때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2x라는 함수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직선과 요 분홍색 y는 4와의 교점 둘이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x가 2, y가 4가 나오게 되겠죠. x가 2, y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구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이제 구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얘는 이 모양이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x가 1 차이 나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두 점에 x가 1 차이 나. 그럼 요 두 점도 x좌표가 1 차이 나서 마이너스 2,4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가 확인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바로 확인이 안 되면은 그냥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y는 4와 연립해 주시면 되겠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 얘랑 반대부호입니다. 반대부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로 나오게 해서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고, 우리의 목표는 이 두 점 사이의 범위가 답이었으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범위를 일일이 나눠서 푸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좀 더 빠르게 푸실 수가 있겠고요. 자, 필수의 4번 보시면 자,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긴 의자가 있는데 한 개에 5명씩 앉으면은
학생이 8명이 남는다. 6명씩 앉으면 오히려 의자가 남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게 되면은 학생이 8명이 남는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의자의 개수를 이제 X개라고 이제 한번 놓아 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 수를 여기서 좀 찾으실 수가 있는데 학생 수가 여기서 몇 명이겠느냐? 학생 수는 이제 여기서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는다? 그러면은 총 5X만큼의 학생이 앉게 되겠고 학생 8명이 남으니까 5X 플러스 8이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6명씩 앉게 되면은 의자가 한 개 남는다 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의자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지금 이 전체의 의자 개수는 지금 몇 개냐면은 전체 의자 개수는 지금 X개입니다. X개. 자, 근데 의자가 한 개가 이제 남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6명씩 앉힐 건데 맨 마지막에 의자는 아무도 앉지 못하고 남는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비어있는 의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는 요 하나를 뺀 나머지 X-1개 되겠는데 X-1개가 되겠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 마지막 의자 있죠. 마지막 의자 앞에서부터 6명씩 앉혔을 때 요 마지막 의자는 학생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의자는 학생 6명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지만은 최소 한 명밖에 안 차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학생 수의 범위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다. 학생 수의 범위는 자 6명씩 앉혔을 때 꽉 차 있었을 때가 최대죠. 꽉 차 있었을 때 X-1개의 의자에 꽉 차 있었을 때가 최대니까 최대값 6의 X-1로 보실 수 있고 자 그럼 최소값 이 마지막 의자가 확실하게 사람이 다 앉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덜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사람이 다 앉아있는 의자는 얘도 제외해서 나머지 X-2개 의자가 확실하게 앉은 의자. 그래서 6개의 X-2라고 쓰신 다음에 마지막 의자 한 명은 최소 앉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학생 수의 범위를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등식 그냥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6x-11, 5x 플러스 8, 그 다음에 6x-6. 자, 이제 여기 따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왼쪽을 풀어보시게 되면은 넘겨서 19 이하. 자, 오른쪽 풀어보시게 되면은 x가 몇이죠? 14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둘의 공통범위 따져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14와 19 사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범위식을 좀 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좀 이제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저게 그냥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구별을 좀 잘 해줘야 돼. 문제에서는 그냥 부등식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2차 부등식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즉 최고차 한계수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최고차 한계수가 0이다 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시면 K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 부등식에다가 K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2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K에 -1을 넣으니까 X가 전혀 상관이 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죠.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므로 K가 -1인 상황은 저 식을 항상 만족을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상황. 저 부등식이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서 2차 부등식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건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2차 함수가 뒤에 있는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여야 하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는 식을 좀 쓰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문제 상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 참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고요. 자, 이제 판별식 짝수공식으로 한번 좀 써보시게 되면은, 자, 절반의 제곱, 자, 절반의 제곱 다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요걸 좀 풀어볼게. 자, 굳이 전개 안 하고 이거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이제 K 플러스 1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 K 플러스 1에 2 뺀 게 남게 되니까, 결국에는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라고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최종 답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도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죠? 까먹지 말고 요거까지 답으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요게 좀 이제 어려운 주제입니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 저 3과 5 사이라는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좀 풀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축이 중요합니다. 축. 그 축의 방정식이 도대체 x는 몇인지가 중요한데, 그 축의 방정식 그 x 값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이 숫자로 계산이 이미 되어 있는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미지수로 주어지면은 문제가 어려워지고 다음 필수에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숫자로 주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부등식 푸는 거는 이제 함수를 좀 그려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부등식 푸는 거는. 자, 지금 저 앞에 있는 요 2차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고, 뒤에 있는 x축보다 앞에 있는 2차 함수가 더 아래에 있는 그 범위가 3과 5 사이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앞에 있는 2차 함수,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자, 요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내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좀 식을 이제 좀 변형해 주셔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함수를 좀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합니다. 바로 좀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이제 이 2차 함수를 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x는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3과 5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저 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3은 상대적으로 더 오른쪽에, 5는 더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겠고,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3과 5 사이니까 3과 5를 칠해가지고 이 범위만 봐주면 되겠네. 자, 이 범위가 결국에는 x축보다 항상 더 아래에 있다는 거니까 이 그림상으로는 어떤 그림이 조성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분홍색보다 x축이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x축이 상대적으로 위. 자, 그래 가지고 이 분홍색 범위보다 여기 있죠. 이 x축이 더 지금 위에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야. 자, 어떤 식을 세워주셔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이 분홍색 범위의 최대값이 x축보다 더 작기만 하면, 0보다 작기만 하면은 이 상황을 항상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우시는 거야. x가 5일 때가 최대값이므로 5를 대입했을 때 값 계산해 보시면 5 넣어주면요 9-4k-1 이 값이 결국에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체크할 거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x가 5일 때의 값이 0과 일치해도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을 하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여기서는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얘를 이제 정리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끌어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축의 위치에 따라서 3과 5의 위치가 결정이 되겠고,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뭐가 뭐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필수 7번입니다, 이제. 자,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라는 거야. 방금 전 문제랑 좀 비슷하지만 얘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야.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의 방정식이 현재 미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있는데, 자, 이 함수를 이제 내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a제곱을 더 빼야 완전제곱식입니다. a제곱 더했다 치면은 완전제곱식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 함수를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좀 그려지게 되면, 자, 가운데 이제 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축이. x는 a야. 자, 근데 문제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0과 1 사이라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란, 이렇게 x는 a가 이제 그어졌을 때,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0과 1 사이의 범위가 아예 이렇게 왼쪽에 있으실 수도 있겠고, 0과 1 사이의 범위가 이렇게 좌우에 있으실 수도 있겠고, 0과 1 사이의 범위가 이렇게 아예 오른쪽에도 위치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런데 우리는 0과 1 사이의 범위가 이제, 여기는 칠해져 있고, 오른쪽은 뚫려 있습니다. 여기 보는 거야. 자, 왼쪽은 칠해져 있고, 오른쪽은 뚫려 있고요. 여기 보는 것이고, 자, 왼쪽은 칠해져 있고, 오른쪽은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칠해져 있어. 자, 결국에 우리는 이 분홍색 범위, 이제 이차함수를 그려서 모든 분홍색 범위 구해놨고, x축보다 저 분홍색 범위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상황이냐? x축이 상대적으로 더 밑에 있는 상황이죠. x축이 밑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식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조건식은 내가 위에다가 써줄게. 자, 먼저 이 x값들의 범위에 대해서 1이 a보다 작을 때,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0과 1 사이에 a가 껴있을 때 등호는 여기다 불러붙여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자, 이 분홍색 범위는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게만 하면 될 거야. 즉, x에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이 2차 식을 함수로 봐서 x에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등호 성립 여부를 아주 잘 따져줘야 돼. 아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축과 만나서도 안 되죠. 이 범위에 대해서는, 그죠? 자, 다시 이 범위에서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도 안 된다.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뚫려 있어. 그러면은 이 x가 1일 때 점이 x축과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x축이 질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분홍색 범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가 x축과 만나긴 하지만은 우리는 분홍색 범위가 이 x가 1일 때 점을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제외하고 보는 거잖아. 즉 x는 1일 때 x축과 일치해도, 즉 x는 1일 때 값이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범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1이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요거를 이제 좀 고려를 해주시게 되면은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이제 지금 x가 지금 이게 지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풀어주시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얘를 풀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수직선 그려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보다 더 큰데 1보다 더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a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얘가. 자, 일단 요렇게 하나 확인이 되겠고, 요렇게 지금 잠깐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지금 자, x가 지금 1을 대입했을 때, 지금 여기 대입을 지금 잘못했구나. 여기 지금 x에다가 1을 좀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1을 대입한 걸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줄게. 1을 좀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죠. 요거 좀 수정 좀 다시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요거 다시 수정해 줄게요. 그럼 a가 3보다 작보다 같다로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최종적인 범위가 어떻게 나와줘야 돼, 얘가 이제.
자, 결국에는 1보다 큰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통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최종 범위는 1과 3 사이다. 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자, 요 케이스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식 쓰는 건 동일한데, 자, 꼭지점에서 최소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야. 꼭지점. 자, 그러면은 x는 a일 때가 꼭지점 2였으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한 값, x에다가 a를 대입한 것이 결국에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저 식에다가 x에 a를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자, 이제 우변으로 다 넘겨주시게 되면은,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완성이 되죠. 자, 인수분해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 라고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와 공통범위를 한번 좀 따져주시게 되니까 얘도 수직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자, 수직선 그려보시면, 자, 0과 1. 자,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1. 요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공통범위가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0과 1 사이다. 라고 요게 이제 또 나오게 되겠고, 요거. 아까 요게 나왔죠.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 최소값이 x축보다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세워줄 거야. 이번에 x에 0을 대입합니다. x에 0을 대입한 식은 아까 잘못 썼던 a 플러스 2죠. 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쓰실 건데, 근데 등호 성립 여부를 항상 좀 따져줘야 된다고. 자, 분홍색 범위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x가 0일 때는 포함을 하고 있잖아. 자, 이 점에서 0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분홍색 범위에 0이 있으니까 지금 분홍색 범위는 0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이때는 요 차이가 있어. 주의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가 0보다 작은 것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한번 좀 구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이제,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다. 공통 범위가 그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와 0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가 하나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 0에서 연결돼서 0에서 1 사이, 1에서 연결돼서 1에서 3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중간에 끊어진 1과 0을 그냥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범위로 좀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8번입니다.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야.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우리 근의 분리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로 좀 그려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방정식으로 나와 있지만은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먼저 저 좌변에 있는 놈을 함수로 좀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올 것이고, 가운데 대칭축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봅니다. 대칭축. 그러면은 우리 대칭축을 이제 구해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대칭축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2a분의 b로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대칭축이 x는 a 빼기 4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두 근이 있대. 즉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 다시 2차 함수와 x축은 이제 근을 이제 가지는 거니까 그 근이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x축과 만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그 교점의 x좌표가 근이었죠. 그런데 그 두 근은 2보다 모두 작구나. 그러면은 2는 상대적으로 두 근보다 크겠구나. 2의 위치는 가장 오른쪽에, 두 근보다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될 거야. 자,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이 존재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중근일 수도 있고 두 근이 같은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판별식을 여기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짝수공식이 되겠죠.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좀 쓰고 들어갈게.
자, 좀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10a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이제 인수분해 a-2, a-8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좀 쓰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은 이 대칭축과 숫자 2와의 위치 관계. 2가 a 빼기 4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의 위치 관계에 a 빼기 4가 2보다는 작다. 그래서 a는 6보다 작다 라는 식을 하나 좀 쓰고 들어갈 수 있고, 자, 세 번째, 우리는 x는 2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에는 함수값이, 즉 y좌표가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다 라는 식까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즉 x에 이제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자, 써봅시다. 4 마이너스 4배의 a 빼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2죠. 더하기 2. 자, 얘가 결국에는 0보다 크다 라는 식을 쓸 거야. 자, 동류항 정리 바로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마이너스 2a. 자, 4 더하기 4 8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a가 4보다 작다, 요거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범위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공통범위, 자, 8 이상이 있고 2 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보다 작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범위는 결국에 2, 가장 왼쪽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a가 2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을 2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저 세 선분으로 둔각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자연수 x의 개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조건씩을 써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있죠. 가장 긴 변의 길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합보다 어땠습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았다. 길이의 합보다 작았습니다. 자, 요 관계식을 이제 만족을 했거든요. 자, 확실하게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2인 거를 알고 나머지 둘의 합을 x와 x 플러스 1로 보실 수가 있으니, 자, 소거할 수 있는 거 소거시켜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조건식 이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식,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아마 했었을 건데,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식을 만족하는 A, B, C가 있을 때, 자, A, B의 길이를 유지한 채로 각도를 좀 벌립니다. 자, A, B를 유지한 채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도를 벌렸다 치면은 C가 결국에는 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전에. 자, 그러면은 그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일 때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었지만은 얘는 이제 직각이었을 때, 근데 90도보다 큰 각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빗변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c제곱이 더 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요 식을 요 상태에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요 식을 좀 쓰고 들어가는 거지. 자, 쭉 전개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결국에, 자, 바로 정리,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 5변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얘네들의 공통범위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최종적으로 1과 3 사이다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연수 x의 개수니까 1개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심화 수업 마치겠습니다.